백운이는 눈을 뜨자마자 바닥을 짚고 비린 신물을 토해냈다. 입안 가득 고인 위산이 타는 듯한 통증을 안겼지만 그보다 더한 지옥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세 번째다. 첫 번째 생애선 정의를 믿었다. 무림맹의 대의를 위해 칼을 휘둘렀고 돌아온 것은 차가운 작두날이었다. 두 번째 생애선 힘에 미쳤다. 더 강해지기 위해 누이를 제물로 바쳤고 결국 스스로 무너진 탑 아래서 비참하게 죽었다. 하하. 핏발선 눈이 천장을 훑었다. 아직 가문은 평온하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숨소리들. 하지만 백운이는 안다. 사흘 뒤면 이곳은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무덤이 될 것이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생각할 시간 따위는 사치였다. 그는 곧장 복도를 달려 아버지의 침실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리는 예법 따위는 잊은 지 오래다. 쾅! 벽력 같은 소리와 함께 벽이 허물어졌다. 먼지 구름 사이로 침상 위에 앉아있던 인자한 얼굴의 사내 백철거가 보였다. 그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운이야. 이게 무슨 무례냐? 갑자기 왜? 입 닥쳐. 이 괴물 새끼야. 백운이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갔다. 망설임은 없었다. 아버지를 향한 효심. 그런 건 이미 첫 번째 죽음에서 작두날과 함께 잘려나갔다. 그의 손가락이 백철거의 목덜미를 파고들었다. 5년을 속였으면 충분하다. 무림맹의 개 노릇하느라 고생 많았지. 백철거의 얼굴이 기괴하게 일그러졌다. 인자한 미소는 사라지고 가죽이 벗겨지듯 피부가 들뜨기 시작했다. 변신술사. 무림맹주가 심어놓은 첩자였다. 진짜 아버지는 5년 전 이미 놈들의 손에 고기 반죽이 되어 사라졌다. 어떻게? 알아. 드드, 괴물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목뼈가 으스러졌다. 백운이는 쓰러진 시체의 가슴팍을 갈랐다. 그곳엔 심장 대신 붉게 박동하는 기괴한 결정체가 있었다. 혈신액. 무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전설의 마공, 혈신공의 정수였다. 백운이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주저없이 자신의 머리 뒷부분, 뇌간을 향해 밀어넣었다. 끄악! 영혼이 찢어지는 비명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뇌 속으로 뜨거운 남물이 쏟아지는 감각. 혈신액은 거칠게 신경망을 장악해 나갔다. 이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심장에 박으면 폭발적인 힘을 얻지만 광인으로 죽고 단전에 박으면 기가 역류의 폐인이 된다. 하지만 뇌간은 달랐다. 이성은 유지하되 모든 감정은 마찰 없이 마비시킨다. 인간으로서의 마음을 버리고 오직 효율적인 사육 기계가 되는 길. 혈관이 검게 솟아오르고 눈동자가 핏빛으로 물들었다. 백운이는 천천히 숨을 내뱉었다. 이제 두려움도 슬픔도 망설임도 느껴지지 않았다. 차가운 계산만이 뇌 속을 점유했다. 가문 멸문까지 남은 시간 47분. 그는 벽에 걸린 낡은 검을 챙겨 방을 나섰다. 복도에는 소란을 듣고 달려온 가문의 무사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공자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가주님은 어디 계시고? 죽었다. 아니, 진작에 죽어 있었다. 백운이는 그들을 지나쳐 정문으로 향했다. 등 뒤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대문을 열자 자욱한 새벽 안개 사이로 수십 개의 그림자가 보였다. 정파의 명문, 청운검문의 살수들이었다. 정파라고 불리는 자들이 멸문을 위해 새벽에 자객을 보낸다. 이것이 백운희가 경험한 무림의 민낯이었다. 백운희, 아버지를 죽인 패륜하여 하늘의 명을 대신해 내 목을 거두러 왔다. 살수들의 우두머리가 검을 겨누며 외쳤다. 백운희의 입가에 비틀린 웃음이 걸렸다. 악귀보다 더 잔혹한 미소였다. 하늘의 명, 아니, 그건 맹주의 개수작이겠지. 백운희의 신형이 흐릿해졌다. 보법이라 부르기엔 너무나 빠르고 기괴한 움직임. 첫 번째 살수의 목이 허공으로 솟구친 것은 그가 첫걸음을 뗀지
불과 1초도 지나지 않아서였다. 서거, 선혈이 비처럼 쏟아졌다. 백운이의 검은 정파의 검술처럼 화려하지 않았다. 오직 가장 짧은 거리에서 가장 치명적인 부위를 도려내는 살인무였다. 혈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진기가 검신을 타고 흘러 상대의 방어막을 종이장처럼 찢어발겼다. 이 힘은 뭐냐? 마공이다. 백가놈들이 마교와 결탁했다. 떠들어라. 어차피 죽으면 비명도 못 지를 테니. 백운이는 춤추듯 전장을 누볐다. 검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선혈이 꽃처럼 피어났다. 동정심은 없었다. 자비도 없었다. 뇌간에 박힌 혈신액이 감정의 동요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다. 비명 소리가 가득한 정문 앞. 백운이는 마지막 살수의 심장에 검을 박아 넣은 채 안개 너머를 응시했다. 진동이 느껴진다. 땅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불길한 기운. 이번 생에서 그가 마주해야 할 적은 눈앞의 살수들이 아니었다. 가문 깊숙한 곳, 누이가 잠들어 있는 별채에서 느껴지는 기운. 백설화. 감정은 마비되었을지언정 기억은 여전히 그의 뼛속에 새겨져 있었다. 두 번째 생에서 제 손으로 죽였던 누이. 그녀가 지금 이 지옥의 한복판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백운이는 피 묻은 검을 털어내며 별채를 향해 발을 옮겼다. 이제 막 1단계의 학살이 끝났을 뿐이다. 아직 지옥의 문은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뇌간에 박아넣은 이 혈신액이 사실은 20년 전 사라진 천마의 마지막 유산이자 무림 전체를 파멸로 이끌 거대한 설계의 일부라는 사실을. 그의 그림자가 피로 젖은 바닥 위로 길게 늘어졌다. 피비린내가 밤 공기를 타고 별채의 고요함을 찢으며 스며들었다. 백운이의 검 끝에서 떨어진 핏방울이 채 바닥에 닿기도 전 어둠 속에서 천둥 같은 노성이 터져 나왔다. 이 천인공노할 폐류나 놈. 제 아비를 죽인 것도 모자라 문도들까지 도륙하다니 정령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냐. 별채 지붕 위에서 그림자처럼 내려앉은 자는 청운건문의 집법장로 도갈룡 고진이었다. 그는 평소 정파의 어른을 자처하며 도덕을 읊조리던 자였으나 정작 소매 안쪽에는 수백 명을 일시에 죽일 수 있는 비겁한 독침, 만천하오를 숨기고 있었다. 백운이는 대답하는 대신 검을 낮게 쥐며 자세를 잡았다. 뇌간 깊숙이 박힌 혈신액이 마치 심장처럼 맥동하며 차가운 사리를 전신으로 흘려보냈다. 고진의 외눈이 번뜩이는 순간 수백 개의 독침이 달빛을 가리며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사방이 막힌 공간이었기에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백운이는 피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는 오히려 정면을 향해 폭발적으로 질주했다. 붉은 진기가 신형을 감싸며 날아드는 독침들을 튕겨냈고 찰나의 순간 백운이의 손가락이 고진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정파의 어르신께서 사용하는 독이라 그 맛이 어떤지 궁금하군. 백운이의 손바닥에서 뿜어져 나온 기괴한 붉은 기운이 고진의 단전으로 무자비하게 침투했다. 혈신에게 막이는 고진이 수십 년간 쌓아온 독공의 흐름을 단번에 뒤틀어 역류시키기 시작했다. 그악! 이 악마 같은 놈, 당장 멈춰라. 내 몸이. 고진의 피부가 기괴한 보라색으로 부풀어 오르며 부식되기 시작했다. 타인에게 고통을 주려 준비했던 독에 자신이 중독되어 뼈와 살이 녹아내리는 참혹한 광경이었다. 백운이는 그 모든 과정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지켜보았다. 고진의 눈알이 뒤집히고 사지가 비틀려 생명이 사그라들 때쯤 그는 넝마가 된 육신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마지막 숨을 헐떡이는 고진의 귀에 백운이가 낮고 비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걱정 마라. 너는 오늘 우리 가문의 반역자를 처단하려다 전사한 영웅으로 기록될 테니까. 백운이는 지체 없이 가문의 무사들을 별채 마당으로 불러 모았다. 공포와 의심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들 앞에서 그는 피 묻은 검을 바닥에 던지며 연극을 시작했다. 정운건문의 고 어르신께서
우리 가주님을 암살하려던 첩자를 처단하고 장렬히 전사하셨다. 모두 똑똑히 보아라. 정파의 대의가 위기의 순간 우리 배가를 지켜냈다. 무사들은 당황하며 술렁였지만 썩어가는 고진의 시체와 백운이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거짓은 진실보다 달콤했고 눈앞의 공포는 희미한 의구심보다 훨씬 강력한 법이었다. 백운이는 그렇게 죽은 원수를 가문의 은인으로 둔갑시키는 추악하고도 완벽한 정치적 연극을 완성했다. 그때였다. 연극치고는 꽤나 지독하네. 오빠. 등 뒤에서 들려온 서늘한 목소리에 백운이의 심장이 요동쳤다. 뇌간에 제어마저 뚫고 들어오는 이 본능적인 감각.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달빛을 등진 채 유령처럼 서 있는 누이 백설아가 보였다. 그녀는 슬프지도 그렇다고 기쁘지도 않은 기묘한 미소를 입가에 띄우고 있었다. 백운이가 그녀에게 다가가려 바를 때는 순간 백설아가 먼저 충격적인 진실을 뱉어냈다. 오빠, 이번엔 뇌간에 박았네. 심장보다 훨씬 낫다. 적어도 미쳐버려서 그 손으로 나를 죽이는 일은 없을 테니까. 백운이의 발걸음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본래 혈신액은 전대마교의 금기이자 무림맹이 혈안이 되어 찾는 파멸의 씨앗이었다. 만약 이 사실이 새어나간다면 정파와 사파를 막론하고 온 무림이 그를 도살하려 달려들 것이 분명했다. 무엇보다 이번 생의 변수를 만들기 위해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은 오직 자신만이 짊어져야 할 저주 섞인 비밀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딘 듯한 깊은 피로와 절망이 서려 있었다. 너는 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무엇이긴. 오빠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꼴을 17번이나 지켜봐야 했던 내 동생이지. 백설아의 말은 예리한 칼날이 되어 백운이의 심장을 도려냈다. 그녀 역시 회귀자였던 것이다. 그것도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은 지옥을 반복해온 존재. 그녀는 17번의 생애 동안에 오빠가 목이 잘리고 불에 타 죽고 때로는 자신에게 살해당하는 모든 순간을 홀로 감당해왔다. 이번 생이 정말 마지막이야, 오빠. 나의 회귀 능력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거든. 그러니까 이번엔 절대 실패하지 마. 백설아가 다가와 백운이의 피 묻은 손을 포개어 잡았다. 그녀의 손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가웠다. 이번 생은 내가 대신 죽어줄게. 오빠는 꼭 그놈의 목을 가져와서 내 앞에 던져줘. 내가 죽어가며 보았던 그 모든 어두운 밤을 보상받아야 하니까. 백운이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 지옥 같은 반복은 자신만이 겪는 고독한 전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자신이 강해지기 위해 발버둥 치는 동안 누이는 그 뒷모습을 보며 17번의 멸망을 홀로 견뎌왔던 것이다. 백운이의 눈에서 핏물 같은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 결신액이 마비시켰던 감정의 둑이 일순간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이 세계의 창조주조차 감당하지 못할 거대한 업보와 슬픔이었다. 누가 너를 죽게 놔둘 것 같으냐? 절대로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 백운이가 이를 악물며 그녀를 거칠게 껴안았다. 하지만 백설아은 대답 없이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댈 뿐이었다. 그녀의 품 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팔랑이며 떨어졌다. 낙양 암흑가의 인장이 찍힌 비밀 초대장. 그곳에는 5명의 선택받은 자라는 불길한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백운이는 직감했다. 이 회기의 장난질에는 자신과 누이 말고도 더 많은 장기말이 존재하며 그 배후에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설계가 도사리고 있음을.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백운이에게 그것은 구원의 소리가 아니었다. 더 깊은 나락으로 자신을 잡아끄는 초대장처럼 들릴 뿐이었다. 가문 밖에서 또 다른 거대한 기운이 접근하고 있었다. 무림맹주의 직속 부대. 그 거령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백운이는 젖은 눈을 닦으며 다시 검을 고쳐 잡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었다. 가문의 정문 너머로 붉은 달이 지고 있었다.
그것은 20년 뒤 무림을 피로 물들일 혈월의 재림을 알리는 참혹한 전조였다. 가문의 정문을 넘어선 흑월령의 살기는 안개보다 자욱했다. 그들은 무림맹주의 그림자이자 한 번 목표를 정하면 그 가문의 가축 한 마리까지 씨를 말리는 살인 기계들이었다. 백운이는 누이 설화를 등 뒤에 숨긴 채 뇌간에 박힌 혈신에게 맥동을 최대로 끌어올렸다. 공자, 맹주님께서 당신의 목을 원하신다. 순순히 항복하면 누이의 목숨만은 보장해주지. 그 거령의 대장이 서늘한 검기를 뿜으며 다가왔다. 백운이는 대답 대신 비틀린 미소를 지었다. 보장, 전생에서 그들의 가머니설에 속아 누이를 잃었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맹주의 개들에게 줄 목은 없다. 하지만 내 놈들의 시체로 낙양 가는 길을 닦을 생각은 있지. 백운이의 신형이 보이지 않을 속도로 쏘아져 나갔다. 혈신에게서 뿜어져 나온 검붉은 진기가 검신을 휘감으며 거대한 폭풍을 일으켰다. 흑어령의 정교한 합격술도 그들이 자랑하는 극사독 검도 백운이의 잔혹한 무력 앞에서는 종이장처럼 찢겨나갔다. 서거, 과직, 단 두 수였다. 흑어령의 선봉대 10명의 사지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감정이 거세된 백운이의 눈에는 오직 적이라는 대상과 제거라는 결과만이 존재했다. 그는 남은 적들이 당황한 틈을 타 서로의 손을 잡고 안개 속으로 몸을 던졌다. 맹주의 직속 부대를 정면으로 돌파한 초유의 사태였다.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려 도착한 곳은 낙양의 암흑가였다. 화려한 등불 아래 썩어가는 시체 냄새를 숨기고 있는 곳. 백운이는 전생의 기억대로 맹주의 감시망이 닿지 않는 지하 투기장을 찾았다. 하지만 철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백운이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이미 누군가 판을 짜놓았다. 투기장의 관객석 상단, 가장 높은 자리에는 검은 면사포를 쓴 여인이 오만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의 발치에는 투기장이 원래 주인이어야 할 지방 방파 두령들의 머리가 뒹굴고 있었다. 그 거령의 끈질긴 추격대원 셋의 목을 더 벤 후에야 겨우 당도한 낙양이었다. 맹주의 눈을 피하기 위해 오물 섞인 하수도를 기고 죽은 짐승의 가죽 속에 숨어 숨을 죽이며 당도한 이곳은 낙양의 가장 깊은 밑바닥이자 전생에서 맹주의 자금 세탁 통로로 쓰였던 지하 투기장 만열굴이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맹주의 심장부 근처로 숨어들었으나 그곳엔 이미 그의 예상을 비웃듯 누군가 먼저 똠다리를 들고 앉아 있었다. 맹주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은신처라는 사실을 이미 간파당한 것이다. 늦었네. 세 번째 치고는 발걸음이 너무 무거운 거 아냐? 그 거령을 따돌리느라 고생 좀 했겠어. 여인이 면사포 너머로 비웃음을 흘렸다. 백운이는 그 목소리를 잊을 수 없었다. 무림맹주가 가장 아끼는 양녀이자 전생에서 자신의 심장을 꿰뚫었던 냉혈한 살수 화연이었다. 화연,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맹주의 비자금 줄인 이곳을 내가 왜 장악하고 있는 거냐? 왜긴, 맹주의 목줄을 죄려면 그가 숨겨둔 돈줄과 정보망부터 끊어놔야 하지 않겠어? 이미 이곳은 내 명을 따르는 살수들이 점령했다. 너만 시간을 되돌려온 줄 알았나? 그 거령이 가문을 덮치게 만든 것도 내가 낙양으로 오게 유도한 것도 다 내 설계야. 화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그녀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차가운 한기가 투기장 바닥을 얼려버렸다. 그녀는 백운이의 턱 밑까지 다가와 서늘한 숨결을 내뱉었다. 백운이, 정신 차려. 내가 알던 미래 지식, 그딴 건 이제 쓰레기통에나 버려. 이 판에는 적어도 5명의 회귀자가 있어. 각자 다른 시점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돌아온 괴물들이 무림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맹주조차 그중 한 명일지 모른다는 생각은 안 해봤지. 백운이의 등줄기에 전율이 일었다. 오직 자신만이 가졌던 절대적인 무기, 미래가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었다. 5명의 변수, 그 거령의 이례적인 빠른 투입도, 화연의 배신도 모두 이 뒤틀린 인과율의 결과였다. 선택해.
여기서 나랑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맹주에게 같이 잡혀갈래? 아니면 거래를 할래? 화연의 제안은 피할 수 없는 압박이었다. 그녀를 죽이려 든다면 그 과령의 본대가 도착하기 전 전력을 소모하게 될 것이고, 손을 잡는다면 언제 뒤통수에 칼이 박힐지 모르는 도박이었다. 하지만 백운이는 선택하지 않았을 때 누이가 겪을 대가를 알고 있었다. 거래하자. 내가 무엇을 하면 되지? 간단해. 나는 정보를 제공하고 너는 무력을 증명해. 일단 저 아래에 있는 투기장의 괴물들부터 정리해. 그 고령을 죽인 게 운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줘야 내가 너를 파트너로 인정할 거 아냐. 백운이는 주저없이 투기장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거구의 도살자들이 무기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백운이는 검을 뽑지도 않았다. 붉은 진기가 서린 손가락이 도끼날을 비껴가며 상대의 후두부를 타격했다. 콰직, 단 한 수였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쓰러지는 시체들 위로 백운희가 다음 사냥감을 향해 신형을 날렸다. 그는 회귀 지식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의 폭력으로 자신의 길을 열기로 결정했다. 괴물 10명은 불과 10분 만에 고깃덩이가 되어 바닥을 적셨다. 낙양 암흑가의 새로운 전설, 검기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백운이는 피칠갑이 된 채 화연을 올려다보았다. 거의 만족스러운 듯 손뼉을 쳤지만 백운이는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또 다른 계산을 읽었다. 믿지 않는다. 하지만 이용해주마. 너 역시 내가 죽여야 할 회귀자 중 하나일 뿐이니까. 그날 밤 백운이는 화연이 건네준 정보를 토대로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 과령의 추격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화연은 어둠 속에서 다음 목표를 속삭였다. 낙양 제1의 의원, 약선이라 불리는 노인네. 그가 세 번째 회귀자야. 하지만 조심해. 그는 사람을 고치는 법보다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법을 먼저 배운 인간이니까. 새로운 적의 등장이었다. 백운이는 검을 닦으며 다가올 어둠을 응시했다. 무림은 이미 그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잔혹한 늪으로 변해 있었고, 천마의 유산인 혈신액은 갈수록 더 큰 파멸의 갈증을 요구하고 있었다. 사람을 살리는 손이라고? 아니, 이건 영혼을 발라내는 도축업자의 손이지. 낙양의 의원, 약선이라 불리는 노인의 방에 들어선 순간 백운이의 발목이 바닥에 박혔다. 보이지 않는 가느다란 은사가 사방에 펼쳐져 있었다. 약선은 환자를 고치는 침 대신 인간의 신경 하나하나를 산채로 끄집어낼 수 있는 귀침을 들고 백운이를 맞이했다. 백운이가 제 발로 이 지옥 같은 진료실을 찾아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뇌간에 박힌 혈신액이 점차 그의 신경계를 갉아먹으며 시력을 앗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화연은 약선만이 혈신액의 폭주를 막을 유일한 개조를 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그것은 치료가 아니라 몸을 마공해 최적화된 괴물로 뜯어 고치는 작업이었다. 회귀자라고 들었는데 반응이 너무 느리군. 백운희. 노인의 손끝에서 튕겨나간 침이 백운희의 어깨를 스쳤다. 단박에 전신이 마비되는 감각. 혈신액이 뇌간에서 경련하며 도끼를 밀어내려 했지만 약선이 준비한 독은 회귀자의 기억조차 마비시킬 만큼 지독했다. 백운이는 혀를 깨물며 정신을 붙잡았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곳에서 약선과 시간을 낭비하다가는 화연이 청운검문의 성소를 털고 사라질 것이었다. 약선은 화연과 한패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화연이 성소의 금기를 훔치도록 일부러 길을 열어준 뒤 그 모든 소동의 원흉으로 백운이를 지목해 현장에서 사살하려는 맹주의 또 다른 사냥개였다. 맹주에게 약선이 받은 진짜 임무는 뒤처리였다. 성소 지하에는 정파의 이름으로 자행되던 끔찍한 인체 실험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무림맹주와 청운검문은 영약을 정제하기 위해 수천 명의 아이들을 희생시켜왔고, 약선은 그 공정의 핵심 설계자였다. 맹주에게 있어 백운이는 단순히 죽여야 할 적이 아니라 성소 지하의 추악한 진실을 목격하고 폭로할 위험이 있는 가장 성가신 목격자였다. 따라서 약선에게 부여된 임무는 화연이
영약을 가로채는 소란을 틈타 백운이를 성소 내부로 유인한 뒤 그곳의 비밀과 함께 그를 통째로 폐기하는 것이었다. 화연은 이 모든 판도를 읽고 백운이를 이용했다. 그녀가 영약인 청운단에 집착하는 이유는 단순히 힘을 키우기 위함이 아니었다. 회기를 반복할수록 깎여나가는 그녀의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선 아이들의 생명력을 정수화한 청운단의 극양지기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화연은 백운이를 사지에 몰아넣어 약선의 시선을 돌린 사이 자신의 부서져가는 육신을 지탱할 유일한 생명줄인 영약을 독점하려 했다. 화연에게 영약을 빼앗기고 약선에게 목숨을 잃는다면 백운이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할 터였다. 그는 제 어깨에 박힌 침을 직접 손으로 뽑아내며 살점을 도려냈다. 고통을 선택해 마비를 이겨내는 비정한 판단이었다. 고통을 주는 게 취미라면 그 고통을 내 놈의 단전에 돌려주마. 백운이는 붉은 진기를 폭발시키며 은사를 끊어내고 약선의 가슴팍에 장력을 날렸다. 노인은 기괴한 웃음을 터뜨리며 연기처럼 사라졌고 백운이는 지체 없이 청운검문의 성소로 신형을 날렸다. 성소의 문은 이미 박살나 있었다. 화연의 짓이었다. 성소 내부는 텅 비어 있었다. 영약 청운단이 보관되어 있어야 할 상자는 깨져 있었고 화연은 이미 바람처럼 사라진 뒤였다. 허탕이었다. 하지만 뇌간에 박힌 혈신액이 바닥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기묘한 진동을 감지했다. 전생의 기억에도 없던 성소 아래에 숨겨진 공간이었다. 백운이가 바닥을 부수고 내려간 그곳에는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지옥이 펼쳐져 있었다. 수백 구의 어린아이 시체. 작은 뼈들은 기괴한 틀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 끝에는 청운단을 정제하는 거대한 가마솥이 연결되어 있었다. 정파의 성지는 사실 어린 생명들의 순수한 기운을 빨아먹는 재단이었다. 청운검문이 무림의 대의를 외치며 복용하던 영약은 아이들의 골수와 피로 빚어진 저주였다. 이게 정파인가? 백운이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었다. 감정이 마비되었음에도 구역질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차가운 시체들의 숲 가운데 앉았다. 분노는 힘이 되었고 슬픔은 사리가 되었다. 그는 아이들의 뼈를 모았다. 죽은 자들의 원한이 서린 백골을 매개로 천마의 금기 중 하나인 백골수라체를 연마하기 시작했다. 너희의 억울함을 내가 삼키마. 이 뼈들은 내 칼이 되고 너희의 원한은 내 갑옷이 될 것이다. 붉은 진기가 백골들과 엉키며 백운이의 전신으로 스며들었다. 뼈가 으스러지고 다시 맞춰지는 고통이 뇌를 헤집었지만 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죽은 아이들의 잔혼이 그의 신경망에 들러붙어 울부짖었다. 그 순간 성소 위층에서 수많은 발소리가 들렸다. 청운검문의 장문인과 고수들이 포위망을 형성한 것이다. 마두놈이 감히 성소를 더럽히다니. 당장 나와서 목을 내놓아라. 장문인의 호통이 들렸지만 백운이는 비웃으며 지하를 박차고 솟구쳤다. 백골수라체를 완성한 그의 신형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의 몸 주위로는 백골의 환영이 맴돌았고 정파 고수들이 날리는 검강은 백운이의 피부에 닿기도 전에 흡수되어 사라졌다. 오히려 그 검강은 저주가 섞인 붉은 기운으로 변해 공격자들의 심장을 꿰뚫었다. 차원이 다른 강함이었다. 백운이의 손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정파 고수들의 검은 부러지고 육신은 뒤틀렸다. 내 놈이 장문인이냐? 내가 만든 이 지옥을 보아라. 백운이는 장문인의 목을 노리는 대신 그의 뒤에서 겁에 질려 떨고 있던 어린 소년을 낚아챘다. 장문인의 외아들이었다. 안 돼. 내 아들은 놔줘라. 차라리 나를 죽여. 장문인이 절규하며 검을 휘둘렀지만 백운이는 단 한 수로 그의 검을 박살내고 소년의 목덜미를 움켜쥐었다. 내 아들은 죽이지 않겠다. 하지만 이 아이는 오늘부터 내 것이다. 내가 죽여온 그 수많은 아이들처럼 이 아이가 너희의 추악한 진실을 온 천하에 증명할 증인이 될 테니까. 백운이는 기절한 아이를 옆구리에 끼고 유유히 성소를 나섰다. 장문이는 무너진 성소 입구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지만 백운이의 뒷모습에는 자비란 없었다.
승리했지만 영혼은 더 깊이 침잠했다. 아이들의 원한을 몸에 새긴 대가는 무거웠다. 백운이는 제 손에 묻은 핏물과 백골의 기운을 바라보며 공허하게 웃었다. 강해질수록 그는 인간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낙양의 밤거리로 돌아온 백운이의 등 뒤로 약선의 비릿한 시선이 느껴졌다. 약선은 죽지 않았다. 그는 연기처럼 사라지며 백운이에게 기괴한 파동을 남겼다. 그것은 회귀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공명이었다. 백운이는 깨달았다. 화연이 말한 5명 중 자신과 설화, 그리고 화연을 제외한 또 다른 회귀자가 바로 이 노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내 명째인가. 화연이 청운단을 훔쳐간 것은 단순히 수명을 늘리기 위함이 아니었다. 약선이 설계한 이 비극의 정수, 청운단은 다음 회귀자를 강제로 깨우기 위한 피해 제물이기도 했다. 잠재적 회귀자가 청운단을 복용하면 그 속에 응축된 수천 명의 영혼이 복용자의 뇌관을 강타하여 봉인된 전생의 기억을 폭발적으로 개방시킨다. 화연은 이미 맹주가 지목한 5번째 후보에게 영약을 먹여 자신만의 장기말로 쓰기 위해 그를 강제로 깨우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백운이는 아이를 안은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붉은 꽃이 피어나듯 핏자국이 남았다. 무림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로와 그보다 더 잔혹한 전쟁이 이제 막 태동하고 있었다. 그림자는 소리 없이 목을 조른다. 낙양의 눅눅한 밤 공기를 뚫고 날아든 것은 단검이 아니라 죽음 그 자체였다. 백운이의 목덜미에 서늘한 금속의 감촉이 닿았다. 그궐 무림 맹주가 아끼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이자 천하제일의 살수 집단. 그들의 수장 무영이 백운이의 등 뒤를 점령한 것이다. 움직이지 마라. 혈신에게 고동이 멈추기 전에 내 머리부터 발개질 테니. 무영의 목소리는 갈라진 쇠소리 같았다. 그녀의 검기는 이미 백운이의 경추를 파고들고 있었다. 하지만 백운이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뒤로 젖히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뇌간의 혈신액이 경고를 보냈지만 그는 이 순간을 이미 수만 번의 계산 속에서 마주했다. 무영. 내 검 끝이 떨리고 있군. 맹주의 개 노릇을 하기엔 내 속의 죄책감이 너무 무겁지 않나? 닥쳐라. 내 놈의 혓바닥을 먼저 베어주마. 이봐 무영. 네 동생 무월이 살아있어. 단 한마디였다. 백운이의 목을 가르려던 무영의 검이 찰나의 순간 멈췄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무영의 살기가 일순간 흐트러지는 것을 감지한 백운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신형을 돌렸다. 맹주의 지하 실험실, 3번째 가마솥 뒤편. 내 동생은 죽지 않았어. 다만 인간의 형체를 잃어버린 채 혈신단의 재료로 쓰이고 있을 뿐이지. 백운이는 품 안에서 핏자국이 선명한 비단 조각을 꺼내 던졌다. 무월의 옷자락이었다. 무영은 떨리는 손으로 그 조각을 낚아챘다. 천하를 호령하던 살수의 눈이 미친 듯이 흔들렸다. 어떻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지? 무영이 칼을 거두며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그리고 이어진 그녀의 고백은 백운이조차 예상치 못한 아주 충격적인 파열음을 냈다. 하기사 나도 보았지. 그 지옥을 2번이나. 백운이의 눈동자가 핏빛으로 변했다. 그녀 역시 회귀자였던 것이다. 이미 2번의 생을 반복하며 동생을 구하려 했지만 매번 맹주의 압도적인 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동생을 살리기 위해 맹주의 충견이 되었지만 돌아온 것은 동생이 실험체로 전락했다는 잔인한 진실뿐이었다. 이 판의 5번째 회귀자. 그녀는 희망을 버린 채 절망의 굴레 속에서 맹주의 칼날로 살아가고 있었다. 날 믿어봐. 이번 생은 내가 그 굴레를 박살내주지. 너 혼자서는 안 되지만 혈신액을 가진 나와 함께라면 가능하다. 백운이는 손을 내밀었다. 무영은 그 손을 잡으며 눈물을 쏟아냈다. 살수의 눈물은 투명하지 않았다. 그것은 씻기지 않는 업보의 색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동맹이 완성된 것 같았던 투기장의 어두운 구석에서 무영은
홀로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실체 없는 검은 그림자가 일렁였다. 잘하고 있어. 백운이를 계속 감시해라. 그림자의 목소리는 무영의 영혼을 긁어내리는 듯했다. 무영은 낮에 흘렸던 눈물을 닦아내며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백운이에게 보여주었던 간절함 대신 더 깊은 심연의 복종이 서려 있었다. 백운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백골수라체를 완성했고 이제 맹주의 심장부로 향하려 합니다. 무영의 배신은 단순한 변심이 아니었다. 그녀는 맹주보다 더 거대하고 오래된 존재의 명령을 따르고 있었다. 백운희가 모르는 진실. 이 판에는 5명 이후의 회귀자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 무영은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파멸을 완성하기 위해 백운희의 곁에 심어진 이중 스파이였다. 백운희는 멀리서 그녀의 기운을 느끼며 검을 고쳐 잡았다. 그는 무영이 누군가와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혈신액은 그녀의 미세한 심장박동 변화조차 놓치지 않았다. 알고 있다. 무영. 내 충성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백운희는 그녀의 배신을 예감하면서도 그녀를 죽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날카로운 칼날을 이용해 맹주의 목을 칠 계획을 세웠다. 배신자를 품에 안고 적진으로 뛰어드는 광기. 그것이 백운희가 선택한 승리의 방식이었다. 강해질수록 백운희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다. 무영을 이용해 승리를 쟁취해도 그 끝에 남을 것은 또 다른 배신과 피의 대가뿐임을 그는 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뇌간의 맥동은 점점 더 거세지며 그에게 더 많은 피를 요구했다. 계획대로 해라. 무영. 내가 나를 찌르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을 먼저 찢어발릴 테니. 백운희는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무영 역시 그림자처럼 그 뒤를 따랐다.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다. 그리고 무림맹의 심장부, 맹주는 비밀스러운 거울을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백운희와 무영이 서로를 의심하면서도 손을 잡는 모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서로를 갉아먹어라. 너희가 더 처절하게 싸울수록 6번째 회귀자가 깨어날 시간은 앞당겨질 것이다. 무림의 비밀은 이제 한 겹 더 벗겨졌다. 하지만 그 아래에 도사린 것은 구원이 아니라 상상조차 알 수 없는 거대한 허무였다. 백운희는 이제 막 열린 지옥의 2번째 장을 향해 거침없이 발을 내디뎠다. 20년 뒤의 혈월은 이미 그들의 머리 위에서 붉은 빛을 내뿜기 시작했다. 심장이 뛰는 것은 생존의 증거가 아니라 기계적인 박동에 불과했다. 백운희는 무영과의 짧은 대면 이후 뇌간에서 들끓는 혈신에게 공명음이 단순한 마공의 부작용이 아님을 직감했다. 화연이 던진 5명의 회귀자라는 화두와 무영의 이중적인 태도는 그의 존재 자체에 의문을 던졌다. 그는 전생의 기억을 더듬었다. 맹주가 가장 아끼던 기밀 보관소, 낙양 상단의 지하서고. 그곳은 정파의 자금줄이자 맹주의 사적인 실험 기록이 잠든 금역이었다. 그는 무영의 감시를 따돌리기 위해 낙양의 하수도를 피로 물들이며 질주했다. 정파의 눈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의 혈도를 막아 기척을 지우고 상단의 경비 무사 3명의 목을 소리 없이 비틀어 길을 열었다. 철저히 계산된 잠입이었다. 세 겹의 진법을 혈신에게 폭주하는 진기로 강제 중화시키며 도달한 곳. 낙양 상단 가장 깊숙한 지하.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비밀 서고의 기록은 백운희의 모든 과거를 도륙했다. 그가 믿어온 혈육, 이름, 그리고 회귀라는 기적조차 누군가 설계한 정교한 실험의 부산물이었다. 백운희는 먼지 쌓인 출생 기록지를 움켜쥐었다. 종이는 비명처럼 바스라졌다. 나는 인간이 아니었어. 기록은 잔혹했다. 그는 백가장의 핏줄이 아니었다. 전대마교주의 얼어붙은 정열과 무림맹의 인체 실험이 결합되어 탄생한 인공 생명체. 혈신액과 완벽한 공명을 이루기 위해 뇌간의 구조까지 개조된 괴물. 그것이 백운희의 본질이었다.
더 끔찍한 것은 회귀의 진실이었다. 그가 죽음 뒤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축복이 아니었다. 숙주가 사망할 때 혈신액이 방출하는 과부하 에너지가 시공간의 균열을 일으켜 완벽한 실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과거로 정보를 송출하는 시스템적 결함이었다. 절망은 독보다 빠르게 전신으로 퍼졌다. 삶의 모든 투쟁이 그저 맹주의 실험. 일지에 적힐 한 줄의 주석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백운이의 영혼이 찢겨나갔다. 그때 어둠 속에서 차가운 온기가 그를 감싸 안았다. 누이, 백설화였다. 오빠는 인간이야.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백설화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백운이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17번의 지옥을 홀로 견뎌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숭고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맹주는 오빠를 괴물로 설계했지만 나는 오빠를 지키기 위해 17번을 죽었어. 그게 오빠가 인간이라는 증거야. 순간 지하 서고의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 무림맹의 추격대가 아닌 약선이 보낸 기괴한 인형 괴물들이 벽을 뚫고 쏟아져 들어왔다. 괴물들의 손에는 아이들의 뼈로 만든 갈고리가 들려 있었다. 백운이는 본능적으로 검을 잡으려 했지만 정체성에 대한 충격으로 진기가 역류하며 각혈했다. 선택해, 백운휘. 괴물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나를 먹고 신이 될 것인가. 백설화의 손이 백운이의 가슴팍으로 파고들었다. 그것은 공격이 아니었다. 그녀가 가진 회귀의 근원, 17번의 생을 통해 응축된 영혼의 정수를 이식하려는 의식이었다. 안 돼, 설화야, 멈춰. 백운희가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다. 백설화의 전신이 하얗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생명력이 백운희의 뇌간으로 흘러들어가며 혈신에게 검은 기운과 섞였다. 이것은 동화가 아니라 포식이었다. 백설화는 자신의 존재를 지워 백운희의 시스템적 결함을 완벽한 능력으로 승화시키려 했다. 이번엔 오빠 손에 죽는 게 아니니까 그걸로 됐어. 백설화의 육신이 먼지가 되어 흩어졌다. 그녀의 마지막 미소가 백운희의 망막에 낙인처럼 박혔다. 동시에 백운희의 뇌리에 폭풍이 몰아쳤다. 자신이 겪지 못한 17번의 참혹한 기억들. 오빠에게 목이 잘리고 화형당하고 배신당하면서도 끝내 오빠를 사랑하려 했던 한 소녀의 처절한 연대기가 그의 신경망을 타고 흘렀다. 두 가지 회귀 능력이 하나로 융합되었다. 시스템의 부산물이었던 시간 회귀와 백설화의 영혼이 담긴 의지적 회귀. 백운희의 눈동자가 금색과 핏빛으로 갈라지며 기괴한 안광을 뿜어냈다. 폭발적인 힘이 전신을 휘감았다. 달려들던 인형 괴물들은 백운희가 손을 뻗기도 전에 공간의 압력에 짓눌려 가루가 되었다. 기술명조차 필요 없는 압도적인 무력. 그는 이제 인간도 괴물도 아닌 그 너머의 존재가 되었다. 맹주. 너를 죽이는 것은 복수가 아니다. 그것은 패기다. 백운희는 무너진 지하 서고를 걸어 나왔다. 이겨도 얻은 것이 없었다. 유일한 안식처였던 누이를 자신의 힘을 위해 희생시켰다는 죄책감이 혈신액보다 더 깊게 그의 뇌간을 파고들었다. 강해질수록 인간성은 소멸하고 가슴 속에는 오직 차가운 연산과 살이만이 남았다. 그는 낙양 상단 옥상에 서서 달을 바라보았다. 핏빛 달이 점차 금색 테두리를 두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전설 속의 혈금월. 무림의 멸망이 시작될 때 나타난다는 흉조였다. 그의 등 뒤로 그림자가 일렁였다. 무영이었다. 그녀는 백운희의 변화를 지켜보며 숨을 죽였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맹주의 인장이 찍힌 밀지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공포가 서려 있었다. 백운희는 무영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가서 전해라. 실험은 끝났다고. 이제 사냥꾼이 갈 차례라고. 무영은 대답 대신 신형을 감추었다. 백운희의 발치에는 백설화가 마지막 순간까지 쥐고 있던 낡은 놀이개가 흙먼지 속에 굴러다니고 있었다.
그것은 괴물이 된 그에게 남겨진 마지막 인륜의 조각이었으나 백운이는 손을 뻗지 않았다. 누이의 영혼을 집어삼키고 얻은 이 저주받은 힘으로 감히 그녀의 유품을 만질 자격이 없음을 그는 자신의 식어버린 심장을 통해 절감하고 있었다. 백운이는 이제 무림맹의 본산인 태산으로 향한다. 그곳에는 맹주뿐만 아니라 아직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6번째, 그리고 7번째 회귀자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누이의 기억 속에서 보았던 20년 뒤, 혈월의 밤에 세상을 불태웠던 진짜 흑막의 조각이 그의 뇌리에서 전멸했다.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태산의 1만 계단은 시체로 쌓은 재단이었다. 백운이는 검을 휘두르는 감각조차 잊은 채 산문에 들어섰다. 뇌간의 혈신액이 토해내는 백운이의 3번의 회귀와 그 누이의 17번 회귀, 도합, 총 20번 회귀 기억은 그에게 예지 능력을 넘어선 압도적인 폭력을 선사했다. 적이 검을 뽑기도 전에 그 목을 긋고 기공을 모기도 전에 단전을 파괴했다. 무림맹의 정예 집행자들이 낙엽처럼 쓸려나갔지만 백운이의 눈은 오직 산 정상의 대전만을 향해 있었다. 길을 비켜라. 맹주의 목을 따라왔다. 그의 목소리는 산맥을 울리는 파동이 되어 집행자들의 고막을 찢었다. 선혈이 비처럼 내리는 가운데 마지막 집행자가 가슴이 뚫린 채 웃음을 터뜨렸다. 비릿한 선혈을 내뿜으며 그가 내뱉은 말은 백운이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멍청한 놈. 맹주는 단지 허수아비일 뿐이다. 너는 아직도 계임의 주인을 모르는군. 백운이는 쓰러진 집행자의 머리를 움켜쥐고 혈신에게 마귀를 주입했다. 강제로 뇌의 기억을 읽어내는 금술. 파편화된 기억 속에서 그는 보았다. 맹주가 누군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벌벌 떠는 모습을.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 도살인 진정한 주권자의 형상을. 그것은 900년 전 전설 속으로 사라진 전대 마교주. 아니 백운이의 생물학적 근원이자 친모라 기록된 괴물이었다. 그녀는 죽지 않았다. 회귀자들의 영혼을 연료 삼아 900년의 세월을 버텨온 신격이었다.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냉기가 느껴졌다. 동맹을 맹세했던 무영이었다. 그녀의 검끝은 맹주가 아닌 백운이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무영, 너까지 미안하다. 백운이. 나는 처음부터 맹주가 아니라 그 뒤에 계신 어머니를 모셨다. 내 동생을 인질로 잡은 그림자의 정체가 바로 그분이었으니까. 예전 무영에게 지시를 내렸던 검은 그림자. 그것은 맹주가 보낸 자객이 아니었다. 900년 동안 마교의 잔당을 통제하며 정파와 사파의 균형을 조종해온 진짜 주인, 전대 마교주의 사념체였다. 무영은 처음부터 백운이를 태산으로 유인하여 완벽한 제물로 바치기 위해 배치된 장기말이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무영을 베고 산 정상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곳에서 동생을 구하려는 그녀의 뒤틀린 모성애와 함께 죽느냐. 백운이가 망설이는 찰나 옆에 서 있던 화연이 은침을 꺼내 백운이의 뇌간을 정확히 찔렀다. 미안해. 나도 사실은 마교주 쪽이거든. 청운단을 훔친 건 내 수명을 늘리려는 게 아니라 너의 혈신액을 완성할 마지막 촉매였어. 화연의 배신은 치명적이었다. 그녀가 건넨 정보, 유도했던 모든 경로는 백운이를 강하게 만드는 동시에 그를 마교주가 차지하기 가장 좋은 완벽한 육신으로 벼려내는 제식의 과정이었다. 이 모든 게 각본이었다고? 백운이는 각혈하며 무릎을 꿇었다. 정파의 성소에서 보았던 아이들의 시체, 약선의 독, 누이 설화의 희생까지 모든 것이 백운이라는 육신의 원한과 마기를 채워넣어 최고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900년의 설계였다. 그때였다. 정운건문에서 데려온 아이, 장문인의 아들이라 믿었던 그 소년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소년의 눈은 이미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수천 년의 지혜와 광기가 뒤섞인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이었다. 형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야 판이 제대로 짜였네요.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태산 전체의 시간이 정지한 듯 고요해졌다. 소녀는 쓰러진 백운이의 어깨를 툭툭 치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맹주는 가짜예요. 진짜는 그 할멈이죠. 하지만 형님이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소년이 백운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나는 형님보다 훨씬 더 많이 죽어봤거든요. 정확히 999번. 경악할 만한 진실이었다. 백운이를 형님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 999번의 회귀를 거친 초월적 존재. 그는 실패작으로 버려진 마교주의 또 다른 피조물이자 이 게임을 끝내기 위해 900년을 기다려온 유령이었다. 백운이가 데려온 이 아이야말로 이 판의 진짜 주인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전신을 훑었다. 형님,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나를 죽일 건가요? 아니면 함께 그 노파의 목을 칠 건가요? 백운이의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태산 정상에서 거대한 핏빛 기둥이 솟구쳤다. 900년의 제식이 완성되는 신호였다. 이겨도 잃는 것은 더 컸다. 믿었던 동료는 배신자가 되었고 지켜야 할 아이는 가장 위험한 괴물이었다. 강해질수록 그는 인간으로서의 모든 감정을 잃어갔다. 복수를 다짐해도 남는 것은 그가 먹어치운 영혼들의 비명뿐이었다. 백운이는 피로 물든 땅을 짚고 일어났다. 손가락 끝에서 백골의 기운이 일렁였다. 그래. 다 먹어치워 주마. 신이든 괴물이든. 태산 정상의 대전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백운이의 얼굴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은 여인이 옥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금색으로 빛나며 백운이를 향해 팔을 벌렸다. 그녀의 발치에는 백운이가 마주하게 될 진짜 재앙, 천마의 심장이 붉은 보석처럼 박동하고 있었다. 이것이 이 모든 연수의 회귀를 멈출 열쇠이자 세상을 영원한 어둠으로 몰아넣을 파멸의 씨앗이었다. 지옥의 3단계가 시작되었다. 자신의 머리통을 스스로 깨부수는 자를 본 적이 있는가? 태산의 꼭대기, 무림총회에 모인 수천 명의 시선 앞에서 백운이의 손가락이 자신의 뇌관을 파고들었다. 우득,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정적을 찢었다. 비명은 없었다. 다만 그의 손끝에서 핏덩이와 함께 기괴하게 요동치던 검은 결정체, 혈신액이 뽑혀나왔을 뿐이다. 그는 만천하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결정체를 악력으로 으깨버렸다. 나는 마교주의 그릇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 선언은 간결했고 파괴는 확실했다. 뇌관을 장악했던 시스템이 붕괴하며 20번의 회귀 기억이 안개처럼 흩어졌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의 생, 죽으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단막극뿐이었다. 초월적인 힘이 사라진 자리엔 극심한 통증과 함께 생에 대한 본능적인 절박함이 차올랐다. 미쳤군. 스스로 신의 권능을 버리다니. 허수아비 맹주가 옥좌에서 일어나 손가락을 튕겼다. 대기하고 있던 수천 명의 무사가 개미떼처럼 백운이를 향해 쏟아졌다. 시스템의 비호가 사라진 백운이의 칼날은 예전처럼 완벽한 예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대신 그의 검에는 죽음을 각오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처절한 도끼가 서렸다.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육신이 찢겨나갔다. 지식이 있어도, 재능이 있어도 이제는 매 순간이 도박이었다. 무영이 다시 그의 앞길을 막아섰다. 그녀의 검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뒤를 지키는 전대 마교주의 환영이 그녀의 팔을 강제로 움직이고 있었다. 백운이, 멈춰. 내 동생을 포기할 수 없어. 그럼 나랑 같이 가. 그 노파의 목을 따고. 동생도 직접 구하라고. 백운이는 무영의 검격을 어깨로 받아내며 그녀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다. 살수로서의 냉정함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분노가 담긴 일격이었다. 무영의 눈에서 핏물 같은 눈물이 쏟아졌다. 마교주가 심어놓은 금제보다 백운이의 외침이 그녀의 굳어버린 심장을 더 강하게 때린 것이다. 죽어도 같이 죽는다. 무영이 칼끝을 돌려 자신을 조종하던 마교주의 사념체를 베어냈다. 배신의 대가는 즉각적이었다. 그녀의 전신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지만 그녀는 백운이의 등에 자신의 등을 맞댔다. 이제 2명의 배신자와 999번의 실패를 겪은 소년만이
이 거대한 무림이라는 게임판에 맞서게 되었다. 형님, 이제야 좀 재미있어지네요. 죽음이 진짜 죽음이 되는 순간 말입니다. 청운검문의 소년이 손을 뻗자 공간이 뒤틀렸다. 999번의 생을 거치며 쌓아온 절망이 거대한 기류가 되어 길을 열었다. 백운이는 그 길을 따라 질주했다. 수천 명의 무사가 가로막았지만 그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섬전격. 짧고 간결한 일격에 집행자 셋의 목이 날아갔다. 붉은 진기가 아닌 끓어오르는 인열의 기운이 검신을 타고 흘렀다. 압도적인 순간이었다. 시스템의 보정 없이도 오직 의지 하나만으로 차원을 넘어서는 무위를 보여주는 백운이의 기세에 무림맹의 무사들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승리의 대가는 가혹했다. 뇌간의 핵을 파괴한 후유증으로 백운이의 시야는 절반 이상이 암전되었다. 한 수를 내어줄 때마다 수명이 깎여나가는 감각이 선명했다. 강해질수록 인간성을 잃어갔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인간으로 남기 위해 생명을 깎아내야 했다. 맹주는 신경 쓰지 마라. 진짜 적은 저 뒤에 있다. 백운이의 외침과 함께 대전의 거대한 문이 박살났다. 그곳에는 전대마교주, 백운이의 친모라 불리는 괴물이 옥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수억 개의 회귀 파편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실패작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구나. 육신을 비워내느라 고생했다. 이제 그 깨끗한 그릇을 내가 써주마. 마교주의 손이 허공을 젓자 백운이의 전신이 공중에 붕괴하듯 떠올랐다. 단 하나뿐인 생이 강제로 추출되려는 찰나 백운이는 입가에 피를 흘리며 웃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회귀를 포기하는 순간 그는 마교주가 결코 계산할 수 없는 유일한 변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번 판의 목표는 너를 죽이는 게 아니야. 이 미친 게임판 자체를 부수는 거지. 백운이의 손에 들린 단검이 자신의 심장을 향했다. 아니, 심장 바로 옆에 숨겨져 있던 누이 설화의 영혼 조각, 노리개를 향했다. 그것이 파괴되는 순간 900년간 이어져 온 회귀의 인과율이 연쇄 폭발을 일으킬 터였다. 그의 등 뒤로 백설화의 환영이 나타나 그를 감싸 안았다. 999번 회귀자, 소년이 마교주의 목덜미를 잡고 늘어졌다. 형님, 지금입니다. 이 지옥을 끝내세요. 백운이의 단검이 빛을 발했다. 그것은 1000번째의 단검이자 이 세상에 마침표를 찍을 유일한 도구였다. 뒤에나 일어날 줄 알았던 대멸망의 서막이 백운이의 자폭에 가까운 결단으로 인해 지금 이곳에서 강제로 당겨지고 있었다. 세상의 비밀한 조각이 마교주의 비명과 함께 바스라졌다. 백운이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보았다. 마교주의 등 뒤에 연결된 수만 개의 투명한 실들, 그리고 그 실 끝에 매달린 무림 전체의 운명을. 지옥은 이제 막 다음 단계로 진입했다. 하지만 이번엔 백운이가 그 지옥의 주인으로 다시 태어날 차례였다. 옥좌 위에 앉은 여자의 미소는 자비로운 보살의 그것보다 아름다웠고 그 눈동자에 담긴 광기는 지옥의 심연보다 깊었다. 운이야, 엄마가 900년을 기다렸단다. 너라는 완벽한 육신을 빚어내기 위해서 말이야. 마교주. 무림을 피로 씻어내던 공포의 실체는 백운이의 친모이자 불로불사를 위해 자식들을 회귀의 가마솥에 쳐넣어온 광인이었다. 대전 바닥에는 이미 수만 명의 인골이 깔려 있었다. 그 뼈 하나하나가 그녀가 거쳐온 실패한 아들들의 잔해였다. 백운이는 으깨진 뇌간의 통증을 견디며 검을 고쳐쥐었다. 회귀 능력을 버린 대가로 시야는 붉게 전멸하고 있었지만 사리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것을 폐륜이라 하지.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내가 입을 새 옷일 뿐이란다. 마교주가 손을 뻗자 시간이 멈췄다. 아니, 백운이의 전신을 흐르는 피와 기공이 강제로 정지당했다. 태어날 때부터 그녀의 피를 이어받은 자에게 부여된 절대적인 제약이었다. 백운이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허공에 매달렸다. 회귀를 포기하고 단 하나의 생으로 승부하려 했던 그의 결단이 오히려 그녀가 설계한 완벽한 덫에 걸려든 꼴이었다.
형님,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는 어머니가 아니라 껍데기만 남은 괴물입니다. 999번의 실패를 지켜본 소년이 포효하며 달려들었다. 소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회귀의 잔재들이 마교주가 펼친 시간의 장벽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소년은 자신의 영혼을 불태워 백운이를 묶고 있는 인과의 사슬을 끊어내려 했다. 하지만 마교주는 가볍게 손가락을 튕겨 소년의 사지를 바닥에 박아버렸다.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다. 백운이가 살아남기 위해선 소년의 영혼을 흡수해 일시적인 신격을 얻거나 아니면 무영의 심장을 찔러 그녀가 가진 마교의 정수를 빼앗아야 했다. 둘 중 누구를 버릴 것인가? 지식이 있어도 재능이 있어도 이 선택은 고문과 같았다. 죽어라. 이 미친 할망구야. 그때 백운이의 등을 밀어낸 것은 무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을 백운이의 검 끝에 스스로 박아넣으며 앞으로 전진했다. 그녀의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마교의 정수가 백운이의 검신을 타고 흘렀다. 동시에 소년이 마교주의 발목을 붙잡고 자신의 육신을 폭발시켰다. 형님, 1000번째엔 제발 다를 거라고 믿었어요. 소년의 자폭과 무영의 희생이 만든 찰나의 틈. 백운이는 울부짖으며 마교주의 심장을 향해 검을 내질렀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직접 빼지 않았다. 900년의 공력을 가진 괴물을 칼날 한 자루로 죽일 수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백운이는 자신의 심장에 박혀있던 누이 설화의 놀이개, 그리고 소년의 파편, 무영의 정수를 하나로 엮어 마교주의 뇌간에 강제로 주입했다. 천마봉인, 아니, 900년의 인과율 폭주다. 백운이가 마교주의 머리통을 감싸 쥐고 혈신에게 마지막 잔재를 폭발시켰다. 그것은 살해라기보다 과부하에 가까운 파괴였다. 마교주가 900년간 수집해온 수억 개의 회귀 기억들이 한꺼번에 그녀의 뇌로 쏟아져 들어갔다. 아, 내 머리가. 내 시간이. 마교주의 비명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수만 명의 실패한 아들들의 목소리가 그녀의 입을 통해 터져나왔다. 그녀는 백운이의 칼에 죽는 대신 자신이 저질러온 900년의 악업이 만든 기억의 무게에 눌려 스스로 붕괴하기 시작했다. 육신이 안쪽에서부터 뒤집히며 검은 구멍처럼 사그라들었다. 폭발이 휩쓸고 간 대전은 고요했다. 승리했지만 남은 것은 없었다. 무영은 싸늘한 시체가 되었고 소년은 흔적조차 남기지 못한 채 소멸했다. 백운이는 피칠갑이 된 채 홀로 옥좌 앞에 주저앉았다. 강해질수록 인간성은 마멸되었고 복수를 끝낸 자리엔 오직 텅 빈 공허만이 소용돌이쳤다. 그때 무너진 옥좌 밑에서 작은 청동 거울 하나가 굴러나왔다. 마교주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진정한 세계의 비밀. 백운이가 거울을 손에 쥐자 흐릿한 형상이 비쳤다. 그것은 무림도, 지옥도 아니었다. 기계적인 소음이 가득한 거대한 실험실에서 잠들어 있는 수천 명의 백운이들이었다. 이게 내 진짜 모습인가? 거울 속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마교주조차 사실은 이 거대한 실험을 관리하는 하급 관리자에 불과했다는 진실. 그리고 이제 막 첫 번째 실험체가 관리자를 제거하고 깨어났음을 알리는 경보음이 천공을 뒤덮었다. 지옥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무림이라는 가상의 틀을 벗어나 자신들을 사육해온 신들의 세계로 진격할 준비를 해야 했다. 백운이는 피 묻은 검을 챙겨 일어섰다. 그의 눈동자는 이제 핏빛이 아닌 차가운 강철의 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마교주의 심장이 터져 나간 자리에서 900년의 인과율이 역류했다. 백운이의 검 끝에 걸려있던 어머니, 아니 그 괴물의 육신이 재가 되어 흩어졌다. 하지만 승리의 환호는 없었다. 대전의 천장이 무너지며 쏟아진 것은 돌덩이가 아니라 수억 개의 뒤엉킨 기억의 파편들이었다. 백운이는 그 파편들이 자신의 뇌관을 직접 타격하는 것을 느끼며 무릎을 꿇었다. 이제 끝이야. 형님. 어깨를 짚는 작고 차가운 손길. 999번의 실패를 지켜봤다던 소년이었다. 소년의 몸은 이미 발끝부터 투명한 빛으로 바스러지고 있었다.
백운이는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소년의 얼굴을 보았다. 소년의 눈매, 코날, 그리고 입가에 걸린 비릿한 미소까지. 그것은 거울 속에서 수만 번 보았던 자신의 어린 시절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너는 대체 누구냐? 말했잖아요. 난 999번 죽어본 유령이라고. 1000번째의 세계를 완성하기 위해 스스로를 제물로 바쳐 과거로 돌아온 당신 자신이에요. 신분 반전의 충격이 뇌를 헤집었다. 소년은 외부의 조력자가 아니었다. 999번의 생을 거치며 인과를 계산하고 마지막 1000번째에 자신이 어머니를 죽일 수 있도록 길을 닦아온 미래의 백운이 그 자체였다. 소년이 빛으로 사라지는 순간 그가 가졌던 모든 고통과 지식 그리고 실패의 감각이 백운이의 영혼으로 밀려 들어왔다. 선택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다. 소년이 사라지며 남긴 마지막 마력이 백운이에게 속삭였다. 이 힘을 받아들여 신이 될 것인가? 아니면 모든 인과를 버리고 소멸할 것인가? 만약 신이 된다면 무너진 무림을 재건하고 죽은 자들을 살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마교주가 되는 길이었다. 선택하지 않아도 대가는 발생했다. 망설이는 사이 무영과 무월의 생명력이 인과율의 폭주에 휘말려 타들어가고 있었다. 살리고 싶으면 가져가. 이 세계의 신절을 허공에서 들려오는 마교주의 찬양이 유혹했다. 백운이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신이 되는 대신 자신의 단전에 남은 마지막 진기까지 긁어모아 공중에 흩뿌렸다. 천마의체, 인과 소멸, 짧은 선언과 함께 눈부신 섬광이 태산을 덮었다. 압도적인 순간이었다. 백운이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온 붉은 기운이 하늘을 찢고 900년간 무림을 올감했던 회귀의 사슬을 단번에 끊어버렸다. 시스템의 노예였던 무사들이 정신을 차리고 무기를 놓았다. 정파의 위선도 사파의 광기도 그 거대한 빛 앞에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했다. 승리는 쟁취했지만 잃은 것은 더 컸다. 백운이의 뇌가는 완전히 타버려 더 이상 기공을 쌓을 수 없는 폐인이 되었다. 강해지기 위해 바쳤던 인간성의 조각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의 가슴엔 누이 설화와 소년, 수많은 희생자의 이름이 낙인처럼 남았다. 복수를 끝낸 자리에는 오직 시린 바람만이 불었다. 무림맹은 해체되었다. 살아남은 고수들은 백운이를 새로운 맹주로, 아니 무림의 유일한 황제로 추대하려 했다. 하지만 백운이는 피 묻은 검을 옥좌 아래에 던져두고 대전을 나섰다. 이제 뭐 할 거야? 이 무너진 세상을 두고 어디로 가려고? 무영이 묻는다. 그녀의 곁에는 실험실에서 극적으로 구출해낸 동생 무월이 겁에 질린 채 서 있었다. 백운이는 노을이 지는 태산의 능선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살아보려고. 1000번의 생동안 한 번도 안 해본 거. 그게 뭔데? 평범한 사람으로 늙어가는 거. 백운이는 무영, 그리고 무월과 함께 남해의 작은 어촌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더 이상 검기도, 회귀자도 아니었다. 그저 손마디가 굵고 인상이 험악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다정한 늙은 어부일 뿐이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 노을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저녁, 마을의 한 아이가 낚시질하던 백운이의 곁으로 다가와 물었다. 할아버지, 예전 노래에 나오는 영웅은 정말로 산을 가르고 하늘을 날았어요? 영웅이 대체 뭐예요? 백운이는 낡은 낚싯대를 고쳐주며 노을을 응시했다.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핏빛사리도 차가운 계산도 없었다. 영웅은 1000번 넘어져도 1001번째에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란다. 그리고 마침내 이긴 후에 다시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지. 아이의 웃음소리와 파도 소리가 그의 말을 덮었다. 회귀의 굴레는 끝났고 비로소 그의 진짜 인생이 파도처럼 밀려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백운이가 잠든 방의 구석에서 낡은 청동 거울 하나가 희미하게 빛을 냈다. 1000번째의 성공이 끝이 아니라는 듯 거울 너머로 기계적인 목소리가 아주 작게 울려 퍼졌다. 제1005 실험체, 자아 확립 및 시스템 이탈 성공, 상위 차원 관측 개시, 진사륙,
프로토콜을 20년 뒤로 예약합니다. 백운이는 잠결에 인상을 찌푸리며 돌아누웠다. 그의 머리맡에는 999번 소년이 남긴 작은 단검 한 자루가 여전히 차가운 빛을 머금고 있었다. 다음 전쟁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씨앗은 이미 평화로운 어촌의 흙 밑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